2분기 실적은 좋았죠. 근데 가이던스가 약해서 좀 빠졌는데, 뭐 중요한 거는 앞서 뒤에서 하겠지만, AI 부분,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에서 이 차이를 잘 보시면 되죠. 어, 매출은 16인데 수익성은 14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? 에, 투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거죠. 그러니까 효율성을 조금 여기는 그 구글보다 좀 못했다는 느낌도 들고,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그 연간 100억 달러 규모, 요거하고 AI 수익화, 이런 건 또 긍정적이었고, 애저 전망에 있어서 요게 조금 그 낮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 좋았던, 그 다음에 전체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중간값인 686억 달러보다 686억 달러죠. 컨센이 697억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떨어지면서 좀 급격하게 좀 빠지는데 하반기에 이제 AI 관련 인프라 확충이 만약에 잘 되면은 애저가 이제 성장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. 어, 앞서 이제 수익성이 매출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마진율이 좀 하락했죠.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기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전반적인 그 비용 관리, 그다음에 우선순위 설정, 뭐 이런 걸 잘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, 아까 수익성, 요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죠.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마진 압박,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, 뭐 이런 그 양 두 개 있어서 일단 시장은 장기는 뭐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걸 더 강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자에 더 포커싱을 좀 더 두는 모습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이제 그 그로스가 33이었죠. 근데 전체 그러니까 AI를 뺀 거는 21이니까 요게 12죠, 12지. 그죠? 그러니까 AI를 통한 이 애저의 성장률은 증가하고 있어요. 이 폭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AI를 통한 이 포인트는 12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12%포인트 기여를 하고 있는 AI가 애저 성장에서 그 기여하는 부분은 증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. 근데 전체가 이제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. 근데 내년 상반기에 이제 뭐 그 현재 지금 AI 캐파가 부족하니까 그 수요를 충족 못하니까 지금 전체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그 캐파만 이제 확보만 되면 확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눈 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뭐 이 애저 AI 서비스 분기별 실행률인데요. 이것도 그 이번 분기 12%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고요. 그다음에 순신규 ARR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그다음에 ARR 그 ARR 그 YY 그로스도 뭐 괜찮았고요. 다만 이제 요 기사가 아니라 코멘트, 이 코멘트에 보시면은 에, 캐파가 부족하니까 자기들 쓸 거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CEO의 어떤 코멘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의 즉시성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냥 AI 추론 단계에서 이미 수익 창출 자기들 거,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자기들 고객 큰 기업 고객하고 그다음에 리소스가 자기들 자사 제품, 깃허브나 깃허브 코파일럿이나 M365 코파일럿 이런 쪽으로는 다 이쪽으로 이제 그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 상황이거든, 리소스가. 그런 상황이고, 그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애저를 빌려주지 않아요, 지금.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, 더 비싸게 다른데 빌려주면은 자기 걸 못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. 그러니까 캐파가 부족하죠. 그러니까 AI 추론 수요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이에 대응할 캐파도 부족한 상황이에요. 이 클라우드를 AI 모델 훈련형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얼마나 모자란지 알 수 있겠죠. 그런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엄청나게 이제 그 좋았겠죠.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그 이- 이- 현재 보시면은 그 다른 그 벤처 캐피탈 자금으로 이제 GPU를 구매하는 이 기술 스타트업과는 이제 다른 접근법으로 하고 있죠. 왜냐면 좀 더 멀리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서비스에 더 이제 치중하고 있는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구조보다는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 다음은 이 AI에 관련된 어떤 수익의 퀄러티, 그러니까 질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우수하다가 강조를 했습니다. 또 하나가 그 자본 지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어요. 왜냐면 뭐 좀 모자라니까. 근데 결국 그다음에 뭐 다양한 자기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죠. 특정 영역에 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의 어떤 트레이닝에 투자하고 이제 미래 수익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넘어갔죠. 이미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좀 더 한 단계 앞서가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은 거기까지는 좀 안 보는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. 시장이 보는 건 이 그래프 하나죠. 구글 이렇게 클라우드 매출이 쫙 올라갔어. 환호 뭐 이러죠, 그죠? 얘 이렇게 안 가네? 뭐 가속화가 안 되네? 이러면서 이제 실망한 거죠. 그러니까 속 내용보다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시장이 반응한다. 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메타인데요. 메타 같은 경우 뭐 워낙 그 실적이 좋았죠. 다만 한마디로 이제 기대치가 높았어요. 그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죠.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는데 일부 좀 모자라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주가가 또 올라 있기도 하고.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그 메타 패밀리 전체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뭐 전분기 대비 2천만 명 증가했는데 속도는 좀 다소 둔화됐고요. 광고 부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고 광고 노출도 7% 증가하고 단가도 11%. 다만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테무나 이런 데겠죠. 광고주 수요가 조금 감소했대요.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광고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걸 좀 개선하고 있답니다. 예, AI를 모델링 기법을 또 이렇게 향상시켜가지고 전환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적화 모델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계속 이렇게 CPM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걸 바꾸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이 광고 부분은 어, 계속 증가도 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면서 메타가 이렇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부문별로 보면은 그 패밀리 오브 앱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추가적인 수익 증가 시 거의 100% 마진을 유지하면 한다는 이 부분이에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추가적인 만약 그 수익이 올라온다면 이쪽에 최근에 아니 이 전체 그러니까 FOA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%가 80억 명이 넘어가면은 3억 얼마가 30 몇 억이 30 몇 억의 인구가 지금 메타의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앱스 뭐든지 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? 전 세계 인구의 40%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. 하여튼 그렇고 이제 리얼티랩은 약간 손실이 약간 줄어드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그냥 저커버그가 이제 이거는 손을 아직 안 놓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터지면은 향후에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 이거 안 된다 싶어서 끊어내면 그 손실 난 부분 그러니까 당장 그 부에 손실 나는 게 이제 손실이 줄어드니까 갑자기 이익이 확 한 번에 이제 에, 올라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손실이 지금 막대하니까 좀 크니까. 네, 어쨌든 요 부분은 나중에 뭐 터지든 터지면 좋고 안 터져도 어, 재무제표는
한 단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. 어, 이제는 뭐 쟤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안 되죠. 다만. 자, 그다음 그 AI하고 이제 제품 부분에 있어서 메타 AI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잘 모르니까 일단 월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. 그다음에 앞서 말했듯 그 AI 기반 피드하고 동영상 추천이 개선돼서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8%, 인스타그램 6%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다음에 광고주용 AI 도구에 있어서 현재 100만 이상의 광고주가 사용한다. 어마어마하네요. 그다음에 1,500만 개 이상의 광고가 생성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광고 전환율도 7% 이상 개선됐다고 하고요. 또 하나 그 라마 모델이죠. 메타에서는 이 라마 모델에 있어서 어, 이 라마 모델을 통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메타의 전체적인 그 효율성 개선을 가져온 부분도 있고 또 오픈 소스를 통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라마에 최적화된 칩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에게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다. 이렇게 좀 봐도 됩니다. 그런 부분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 메타가 미국 정부 포함해서 공공 부분에 지금 라마를 도입하려고 그걸 적극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. 그러면 규제에 대한 우려도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공짜 오픈 소스니까 이렇게 모든 그 생태계 전반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 메타한테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그 효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. 그다음 이제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왓츠앱의 그 사용자 참여가 그또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동영상 관련도 개선돼서 그 페이스북 비디오 플레이어 이게 또 시청 시간이 10% 증가하고요. 또 하나 이 풀스크린 비디오 탭 도입 요것도 해서 광고 수익도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고 왓츠앱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었는데 이 수익성에 있어서 미국이 급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지금 이 유료 메시징 서비스가 있나 봐요. 근데 이건 아마 기업이 쓰나 봐요. 요거는 저도 이제 뭐 내용을 잘 본 적이 없어갖고 유료 메시징은 어떻게 하는지. 일단 이게 유료 메시징이 48%나 성장했다고 하니까 어, 유료 대화량도 크게 늘어나서 향후에 이제 왓츠앱의 어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스레드랑 그 VR 이거와 관련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가 2억 7,500만 명 돌파하고 뭐 매일 100만 명이 가입한다고 하니까 2026년까지 10억 명의 MAU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다음 뭐 VR이나 레이벤은 뭐 아직까지 적은 없으니까 그 레이벤은 완판됐다고 하는데 일단 뭐 워낙 그 완판돼도 규모가 적으니까 아까 리얼티랩 그 손실을 뭐 조금 이렇게 뭐 조금이겠죠. 뭐 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뭐 그 주주한테 이제 그 주주 환원도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캐펙스죠. 캐펙스에 관련해서 뭐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 이 자본 할당을 캐펙스가 좀 늘린다고는 하지만 요것도 이제 앞서 그 프리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가야 정확하게 이제 좀 끊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 CEO가 라마 4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10만 개 GPU 이상으로 이제 그 훈련시키고 있는데 약간 작은 모델은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고 어, 이게 제대로 이제 라마 4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어 구글 대비해서는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. 23.3대 이제 20이니까.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 좀 못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. 그다음 이제 매출 성장이 좀 하향 안정화됐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멀티플을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있어요. 결국엔 이게 더 되려면 소위 그 병목이죠. 일단 투자 들어갔던 그
인프라가 더 있어야 아마 매출을 더 끌어올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, 예,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. 예, 라마 출시 이후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지금 캐펙스가 실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미스가 나죠. 이렇게 미스 나는 건 이제 그 서버를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 타이밍. 예, 서버 인도가 3분기부터 좀 지연돼서 4분기 자본 지출에 반영될 거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시기 불일치로 인해서 이제 이 캐펙스가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자본 지출 우선순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 그런 문제 AI하고 AI 인프라 그 조정 부분이 있죠. 그것도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고 예산 부분 그래서 예산 배분에도 조금 그 차 이렇게 유연성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. 세상 일이 뭐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은 예,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. 주식 투자죠. 마찬가지죠. 예,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결국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마다 지출이 크게 달라지는 소위 말하는 덩어리 현상이 이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울퉁불퉁해지는 거죠.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마지막 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AI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. 과거에 이제 기술 혁신이 있을 때 강세장, 불마켓이 기술 혁신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한 5년 동안 올라갑니다. 5년. 5년 올라가는데 현재가 한 2년 차 후반이죠. 내년 넘어가면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 3년 차 초반이 되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과거의 사례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. 그 조정 받는 데는 이 금리 상승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은 있죠. 근데 그거 말고 뭐 요거는 이제 그 제쳐두고라도 이거죠. 테크주 기술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이때 둔화된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년차 초반은 내년 2분기에 해당되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전망도 아직까지는 헷갈리는 겁니다. 그럴 때는 아직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